네, 안녕하십니까. 영상의학과 4년차 윤종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의학과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그 병원에서 가장 바쁜 존재인 이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영상의학과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학과 소개를 오늘 좀 드릴 건데요. 이제 이 자리에 아무래도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과에 지원 관심이 있으신 인턴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의국 생활, 특히 그중에서도 1년차 생활이 어떤지를 중점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의학과는 일산병원과 공동 TO로 선발을 합니다. 신촌 세브란스 5명, 일산병원 2명, 그래서 도합 7명의 전공의를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강남은 따로 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파견을 나가게 되는 일산병원의 수련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학과 하면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으십니다. 이제 어두컴컴한 어떤 판독실에 있어서 하루 종일 판독을 하는 그런 존재로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영상의학과의 업무를 간략히 좀 살펴보면 영상의학과는 이제 주로 영상 판독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와 같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이제 영상 판독이 물론 주가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영상을 촬영하기 이전부터 적합한 검사인지 그리고 검사의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 환자에게는 어떤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지 이 환자에게 해당 검사를 시행해도 안전한지 등에 대한 정도 관리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메이커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MRI를 찍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몇 테슬라의 MRI에서 찍어라.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조영제 타임을 어떻게 어느 정도 용량을 줘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검사 시행 전부터 저희가 이렇게 프로토콜과 이제 프로토콜 설계와 안전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영상을 판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판독 이외에도 초음파나 영상 유도 시술 같은 저희 손으로 직접 하는 검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어, 영상 검사가 어떤 게 적합한지 병원에서 많은 컨설트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해당 환자에서 해당 질환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요러요러한 검사를 시행하십시오라는 컨설트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의학과는 조금 특징적인 게 다른 어떤 과와 비교해서도 조금 압도적인 분량의 어떤 리서치 포션을 갖고 있는 과입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내원하면 또는 내원 후에 이제 검사 프로토콜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뭘 찍을까를 결정을 하고 찍기 전에 이제 안전 관리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시행을 하죠. 그리고 검사 결과를 판독을 한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추가 검사가 무슨 검사가 더 필요할까? 아니면은 추적 관찰을 하는데 1년 할까? 6개월 할까? 이런 것들도 다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판독상에 어떤 튜머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영상 유도 생검을 레커멘드해서 이제 저희가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제 인터벤션을 해야겠어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은 중재 시술 인터벤션도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방회 자료를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영상의학과는 MRI나 CT 같은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과이기 때문에 개인 의원 쪽으로 진로를 잡으시는 선배님보다는 이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쪽으로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과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과 교수님은 총 약 60여 명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이제 펠로우 선생님들은 한 20여 분 정도 계시는 상태입니다. 전공의는 한 연차당 7명에서 이제 74, 28, 총 28명의 전공의가 있고 다른 이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직 선생님들도 200명 이상이 존재를 하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과입니다. 이제 저희는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촌 5명, 일산 2명, 그래서 도합 7명의 TO를 한 번에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풀 로테이션을 하고 이게 교과부 지침상 7분의 2의 수련 기간은 일산병원으로 파견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율대로 일산병원에 파견을 나가고 있고 약간 좀 식상합니다. 이런 말이 없는 과가 없는 것 같아요. PPT에 다 뭐 연차 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가족 간의 분위기가 다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과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제
사실 아랫연차 눈치를 조금 보면서 살고 있는 제가 4년차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 영상의학과 하면은 이 안에도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이제 디비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복부장기부터 뭐 흉부, 신경두경부, 그리고 MSK 근골격, 소아, 그리고 인터벤션을 실제로 시행하는 중재시술, 뭐 유방갑상선, 비뇨생식, 핵의학과는 파견 나가서 수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도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피직스나 분자 형상에 대해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이제 따로 배우는 파트가 배정이 되어 있는 수련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잡다한 스케줄들을 저희가 쭉 나열을 했지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1년차 MT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1년차 선생님들도 당직을 다들 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MT를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당직을 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1년차 MT가 어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는 고년차가 당직을 섭니다. 그래서 1년차 선생님들 전원을 한 번에 모아서 MT를 보내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저희가 얼마나 이제 가족적인 의국 분위기를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해외 학회나 국내 학회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장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과 선생님들께 이제 해당 검사를 이제 레커멘드하고 정확한 검사 프로토콜을 짜기 위해서는 이 검사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런 소노나 CT, MR에 필요한 물리학도 저희가 다 배우고 다른 이제 일반 과들과 교류를 해서 정말 심도 있는 CT, MR 피직스를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4년 차가 되면 한 달 텀을 원하는 곳으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영상의학과 아닌 곳으로도 갈 수 있고 원외가 아닌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사진도 넣어놨지만 사실 비포 코로나 시대에는 다 해외로 나가셨었어요. 그래서 영상의학과 아닌 과로도 다 파견을 나가셔서 자유롭게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한 달 배울 수 있는 과였고 뭐 저만 해도 올해 아산에 있는 인공지능 연구소로 파견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어떤 곳이든 나갈 수 있는 이제 자유로운 한 달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검사 피직스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인공지능과 통계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영상의학과는 정말 리서치가 특화되어 있는 과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이제 각 과별로 그 국내 학회 학술지들이 있어요. 저희 나라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Korean Journal of Radiology입니다. 이제 천조국이 있으니까 이제 1등 임팩트 팩터 1등은 당연히 천조국이 가져갑니다. 북미 영상의학회 RSNA 그 레일로지 소사이어티 오브 노스 아메리카에서 발행하는 레이디올로지가 당연히 랭킹 1위예요. 임팩트 팩터 1위입니다. 2위가 어딜까요? 코리안 저널 오브 레이디올로지입니다. 3위가 유로피안 레디올로지예요. 유럽 대륙 하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보다도 코리아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임팩트 팩터가 높습니다. 정말 기염을 토하는 임팩트 팩터를 올해 찍었는데요. 그것만 보셔도 이제 영상의학과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레벨에서 리서치를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인가 17년인가 아마 16년인 것 같은데 그때 알파고가 나왔죠. 그래서 2016년 이후로 그 아까 말씀드린 북미 영상의학회 RSNA를 가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AI가 영상의학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의 트레이닝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망발들이 막 쏟아지던 해가 한 1, 2년 정도 지속이 됐었습니다. 이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밥줄이에요. 저희가 개발하고 저희의 업무를 분담하고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곳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이제 AI가 뭐 영상의학과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뭐 아마 AI가 뭐 어떤 영상의학적인 어떤 디시전을 내리는 게 대체를 할 정도로 발전을 한다면 사실 세상 살아가는 거의 모든 분야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때문에 앞으로 영상의학과의 미래가 어둡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제 정말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고 오히려 AI 때문에 영상의학과는 정말 무궁한 발전의 기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리서치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과고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필요 자체가 있는 과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전공의 트레이닝에서 요런 쪽으로 이제 트레이닝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달 정도 저희가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 가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글자가 짜잘한데 글자를 보라고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저희 스텝 선생님들이 렉처 스케줄이에요. 저희는 5시나 5시 반 이후로 아까 60여 분의 스텝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본인의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를 이렇게 빽빽하게 스텝 렉처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발표한 자리가 아니에요. 교수님들께서 이제 정말 쌓아오신 본인의 노하우와 지식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빽빽하게 잘 짜여져 있고 전공의 교육에 정말 특화가 되어 있는 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한 달 기준으로도 오전 발표와 뭐 오후 수업 등이 이렇게 빽빽하게 잘 짜여 있고요. 이제 인턴 선생님들이시니까 이제 저희 과에 오셔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오시면 이제 인트라뮤랄 컨퍼런스를 해요. 이거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뜻을 몰랐어요. 이게 찾아보면은 학내의라는 뜻입니다. 이제 과내에서 하는 컨퍼런스인데 요거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에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줌으로 대체되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매일매일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뭐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판독도 하고 초음파도 찍고 뭐 인터벤션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점심이 시간이 되죠. 12시가 되는데 이 뒷시간이 보면은 14시죠. 네, 2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상의학과는 거의 모든 섹션에서 이렇게 2시간의 점심시간을 보장을 하고 있고 이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밀림 판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리서치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 시간을 내가 리서치하던 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업무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과다라는 거를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오전과 같이 일을 합니다. 열심히 판독하고 초음파 찍고 인터벤션 하다가 5시나 5시 반쯤 되면 아까 빽빽하게 짜여져 있던 그 스텝 렉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중간에 자유 시간이 크게 주어져 있는 하루 일과를 보내실게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당연히 당직이 들어가겠죠. 당직은 이제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뮤랄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데이타임 워킹은 이제 판독도 하지만 물론 투시 검사도 하고 바이옵시도 하고 인터벤션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과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들은 이렇게 엑스레이 리딩, CT/MR 그리고 뭐 투시 그리고 인터벤션 등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전데요. 제가 1년차 때 그 인턴 선생님들 병동에서 PICC 뽑으시죠. 그 PICC를 처음으로 제가 넣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의국장 선생님들이 사진을 안 바꾸고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귀찮아서 놔뒀는데 아무튼 직접 이렇게 시술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앉아서 판독만 하는 과는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치 타임은 2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식사를 하시고 밀림 판독을 하거나 쉬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리서치를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스텝 선생님들의 스텝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커요. 왜냐하면 이제 세브란스 영상의학과 교수님 정도 되시면은 이제 한 분야에 다 거장이신데 교과서에도 잘 다뤄지지 않고 아니면 최신 어떤 커팅 엣지를 달리는 지식들을 이 시간에 저희에게 전달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이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짜져 있는 과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첨예한 사안인데요. 이게 당직 스케줄입니다. 이제 당직인데 영상의학과는 일단 당직이 없는 연차가 있어요. 4년차 당직을 서지 않고요. 2년차 당직을 서지 않습니다. 당직을 신촌 기준으로 하면 1년차와 3년차 2개 연차만 당직을 서요. 2년차 때는 신촌에서 당직을 안 서실 거예요. 저희까지 오시면. 일단 이것만 해도 좀 매력적이죠. 그리고 당직은 각 연차에서 한 명이 섭니다. 1년차 한 명, 3년차 한 명이 서기 때문에 한 달은 30일이죠. 그리고 저희의 신촌 TO는 5명이에요.
나눠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당직을 6번만 섭니다. 이런 과예요. 6번을 서고 당직을 섰으면 졸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점심 때 집에 갑니다. 반유 제도를 갖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뭐 다른 과들 설명회를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 이제 80시간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첨예한 사항들이 있는데 80시간을 넘길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넘길래야 넘길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어 네. 이 정도의 어떤 노동 강도를 갖고 있는 과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년 차로 만약에 처음에 들어오시면 게다가 더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밤에 응급실에서 찍는 CT 또는 응급 초음파 등을 하는 게 당직의 주된 업무인데 100%다 3년 차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차 선생님들은 초음파래. 엑스레이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응급 인터벤션이 서면 그 옆에서 스크럽 서는 것 정도를 하십니다. 뭐 시술은 교수님이 하시니까요. 네. 그리고 3년 차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 판독조차도 내가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3년 차 선생님 옆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직 때도 3년 차 옆에 계신 분께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당직의 그 어떤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1년 차 때. ER에서 올라오는 엑스레이 같은 거를 주로 보고 그다음에 인터벤션이 만약에 응급으로 뜨면 들어가서 스크럽을 서게 됩니다. 그게 1년 차 당직의 업무의 전부예요. 네, 여기까지 신촌 트레이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서 드렸고 이제 7명 중에 2명이 뽑히는 일산병원 수련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냐? 수련 기간의 7분의 2를 정확하게 보내게 되고요. 가서 하는 거는 약간 비슷하나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일산병원은 신촌처럼 모든 디비전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이제 5개의 디비전이 있는데 복부, 흉부, 그리고 신경두경부, 그리고 근골격, 소아 이렇게 5개의 섹션이 있고 가서 하는 거는 뭐 초음파, 판도, 발표, 당직 비슷한데 정확하게 다른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이라고 하면 거대 병원이죠. 2,000베드가 넘는 거대 병원입니다. 그리고 판독을 하다 보면 정말 희귀한 질환군들이 진짜 세상에 이렇게 많은가 싶은 거를 온몸으로 느끼게 돼요. 이제 온갖 레어 디지즈와 시비어한 디지즈들을 다 만나게 되고 요 점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은 왜 영상의학과를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의학과가 환자 치료의 방향을 결정을 해 주는 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영상 장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많은 피지컬 리그젠과 뭐 실험 케미스트리 등으로 환자의 어떤 질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영상 장비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당직 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응급실 입구에 CT가 있는 것 같아." 정말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을 다 CT 촬영을 해요. 엑스레이가 아닙니다. CT 촬영을 해요. 그리고 그 CT에서 저희가 판독을 보고 이제 이 환자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라고 서제스천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환자의 치료 방침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희귀한 질환군 그리고 심각한 질환군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어디에서 만나는 것보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해 주는 정말 핵심적인 과인데 이렇게 희귀한 질환군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정말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한 질환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영상이나 어떤 실험 케미스트리 같은 이학적 검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적 자극이 많이 주어지는 환경이에요.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옆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고 있고 그분들께 이제 커팅 엣지의 어떤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산을 보시면 이게 근데 저는 양쪽 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일산을 보시면 병상 수가 조금 적죠. 이제 병상 수가 적은데 그것보다 또 특징이 뭐냐면 요게 굉장히 누가 어떤 의국장이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흔한 질병군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날 수 있는 병원입니다. 뭐 판독을 하다가 요 뭐 일산병원에서 뭐 이제 굉장한 레어 디지즈를 만나는 기회는 흔치 않아요. 하지만 그 인구 집단에서 굉장히 흔한 유병률을 보이는 그 특정 질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아빼 꼴레 이런 것만 하더라도 완전 영상 판독에서 이게 아빼인가 꼴레인가 애매한 완전 초특급 얼리 이니셜 질환부터 뭐 다 터져서 오거나 뭐 이제 질환의 끝단에 있는 그런까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질환군을 그 질환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흔한 질병군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남지 않고 어떤 외부 기관에 나가셨을 경우에도 이제 일산병원 트레이닝 덕분에 왜냐하면 이제 신촌병원은 이제 이쪽에 좀 치중이 돼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빠질 수 있는 어떤 흔한 질환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일산병원에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은 대부분 팔로업 환자예요. 캔서가 진단되고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여기는 이니셜 진단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게 영상의학과 의사한테는 좀 중요해요. 팔로업 자료가 있으면 디시전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니셜 다이아그노시스는 여기서 영상이 어떻게 콜을 하는지에 따라서 환자의 치료 방침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환경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티칭이 더 집중적이에요. 예를 들어 신촌에서 뭐 근골격 판독을 하나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뭐 갑자기 뭐 하나 나와요. 뭐 테노시노비알 자이언트 셀 튜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환군이 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질환을 공부하고 어떤 이 질환의 디지즈 코스, 치료 방침 이런 거를 공부하는데 좀 더 여기서는 시간을 많이 쓰겠지만 일산병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흔한 질환군을 많이 봐요. 예를 들어 로티에이트 커프 테어, MSK 판도그램 이런 게 많이 오겠죠. 그러면 로티에이트 커프 테어를 치칭을 어느 수준으로 해주냐면 정말 MRI 슬라이스를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 텐던의 가닥가닥을 하나씩 집어가면서 티칭을 해주십니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티칭이 굉장히 상반된 스펙트럼의 티칭을 해주고 있고 그런 거를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저희 신촌 일산 영상의학과 수련 환경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산병원 교수님들이 이렇게 계시고 가서 하는 거는 좀 비슷합니다. 신촌하고. 예. 그리고 전공의들도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써요. 4년차가 되면 벌써 뭐 억셉이 20 몇 편이네요. 예. 그래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고 리서치에 이제 어떤 이제 특화되어 있는 수련 환경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매해 뭐 당연히 인커리지를 하는 전공의 우수 학술상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시상을 받으면 해외 연수 항공료 지원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돈까지 몇백만 원씩 챙겨주는 이런 전공의 우수 학술상 시상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계 각지에서 많은 학회 활동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니고 진짜 전공의들이 다 가는 학회들이에요. 북미부터 유럽까지 다 있습니다. 네, 다양한 해외 학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고 좀 많이 놀아요. 이제 아무래도 판독실 안에서 좀 부딪히는 시간이 많은 거다 보니까 굉장히 친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와이프보다는 이제 이분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친목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를 좀 정리를 해보면 다시 이제 영상의학 전문가로서 임상에서 정말 폭넓은 역할을 하는 과입니다. 이제 환자 치료의 어떤 방침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진로가 좀 다양합니다. 이게 대학병원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원격 판독이 조금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추세이면서 좀 자유 시간을 많이 쓰면서 이제 자유롭게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점점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정말 체계적인 전공의 교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미나를 많이 해요. 네, 많이 하고 이게 왜 가능할 수 있냐 하면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인턴 선생님들 가끔 판독 푸시 받을 때 보면 녹음이라는 거 보셨죠? 녹음 상태. 그게 녹음 상태가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가판독을 달아요. 가판독을 달면 이제 중얼중얼중얼 말을 해서 녹음기에 녹음을 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녹음을 해서 타이핑을 치는 분에게 넘겨놔요. 그러면 그 타이핑 치는 분들이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올리고 교수님들이 컨펌을 하고 뭐 이런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녹음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어떻게 쓰냐? 전공의가 먼저 가판독을 합니다. 녹음 버튼을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께서 전공의가 판독을 한 거를 정말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시면서 너의 판독이 이게 이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잘못되었고 요거는 더 추가를 해줘야 되고 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4년차 끝나시는 날까지 모든 판독에 대해서 좀 교수님들이 다 티칭을 해주십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판독한 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공의 시절에. 교수님이 그냥 옆에 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다른 과는 대부분 이제 출근을 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과들이죠. 그런데 저희도 뭐 판독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분명히 있지만 이게 사실은 전공의 교육 시간이에요. 판독을 내가 하고 그 판독을 교수님께서 모든 판독을 다 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희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교육을 받다 가는 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리서치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과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의학과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시는지가 좀 네. 어, 네. 혹시 선발에서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선발은 인턴 시험과 그리고 그 교수님들 면접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 때 했던 포트폴리오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턴하고 있는 최지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인턴이 지원해서 어떤 전공의가 되기를 원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인재상으로는 저희가 획일되게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상의학과 진로를 트레이닝을 끝내고 나서 진로가 다양해요. 대학에 남아서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자유롭게 판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획일된 인재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과나 마찬가지겠지만 성실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게 성실도가 굉장히 중요한 과예요.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 교수님이 아무리 옆에 옆구리에 끼고 모든 판독을 다 티칭을 해주지만 본인이 그걸 머릿속에 안 넣으면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번 1년차 선생님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이긴 한데 이분들이 집에를 안 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왜 안 가지? 하고 정직 끝났는 아니 집에 안 가세요? 이러니까 교수님이 낮에 알려준 거를 아직 좀 정리를 덜 했대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하고 이제 본인의 어떤 자료화를 시켜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저는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알려주신 게 정말 소중했어요. 지식이. 내가 여기서 정리를 안 하고 휘발되면 이건 나의 엄청난 손해겠구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어요. 저도 막 당직 서면서 엄청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성실하지 않으면 사실 조금 그렇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지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영상의학과에 좀 헌신적이고 신실한 어떤 인재상을 저희가 원하고는 있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이렇게 마치겠고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메일로 이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